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자 철학자 에릭 호퍼의 말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배움과 열린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호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인구 중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30% 더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1.8년 더 길었고 심리적 만족도 역시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멀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들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가족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결국 배움의 지속 여부에서 갈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배움은 학창시절에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꾸준히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35% 낮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더 활발히 유지하며 평균적으로 우울증 발생률이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 연주 같은 도전적인 배움을 실천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두뇌의 신경 가소성이 유지될 확률이 약 40%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우리의 뇌 건강과 감정적 안정, 그리고 인간관계의 질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지 않나? 하하즈니.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무슨 공부야?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의 속도가 일반 노년층보다 약 50% 느리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배움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셨다면 우리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릭 호퍼는 1903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2003년 캘리포니아에서 생을 마감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통적인 학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학위를 가진 엘리트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생애를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약 7살부터 15살까지 시력을 잃었고 이 시기 동안
책을 읽지 못하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은 후 그는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정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미국 서부를 떠돌며 부두투 노동자, 철도공, 농장 일꾼으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그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노동을 마치면 도서관으로 향했고 철학, 역사, 문학을 독학하며 스스로 사색을 키웠습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1951년 그의 첫 번째 저서이자 가장 유명한 책 대중운동의 심리학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호퍼는 혁명과 사회운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실패한 자들이 어떻게 급진적인 사상에 끌리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것은 기존 기득권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사상은 이후 여러 사회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개인의 자유, 배움의 중요성, 노동과 철학의 관계 등을 다룬 여러 책을 출간하며 대중적 사상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조용한 삶을 살면서도 인터뷰와 집필을 통해 끊임없이 사유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 90살을 넘긴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배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적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야말로 나이를 초월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호퍼가 남긴 배움의 힘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배움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대화를 통해서도 배우고 심지어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배움을 멈추고 맙니다. 나는 이제 다 알 만큼 알았다. 이제 배워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호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지 않는 날은 죽은 날이다. 이 말처럼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배움이란 꼭 어려운 철학책을 읽거나 대학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두 번째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익숙한 것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익숙한 음악만 듣고, 익숙한 책만 읽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살아가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고는 점점 굳어지고 맙니다. 호퍼는 말했습니다. 배움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자란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움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배움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누는 대화,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만나는 사람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배움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정말로 늙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노년의 모습은 끝없이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